우리 문화의 원형 또 우리 뿌리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준비한 자료는 많고요. 최대한 쉽게 이 문제의 실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는 많이 준비했거든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았고요. 합정 상품문화센터 우리 문화에 대해서 아주 위대한 문화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놓고 블로그를 홍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개천절이었는데요. 아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1,5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요. 남북 공동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6월 달에 미래로 가는 반응역사 협의회가 우리 민족 관련 단체 한 130개 정도가 모여가지고요. 미래로 가는 반응역사 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행사를 갖게 됐는데요. 뭐 옆에 왼쪽에 보면 엄청나게 큰 스크린까지 마련이 돼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로 감회가 아주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덕일 소장님이라든지 이용봉 박사님들이 이제 식민사안에 대해서 오늘 주 내용이 그것이 될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왜곡된 우리 역사를 다르게 찾는데 한 목소리로 이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제 하나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4가지 주제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논란이 많아요. 짧은 2시간에 이걸 다 정리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강사님께서 우리 환단고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저자들의 그 배경, 관계 여러 가지를 아주 심도 있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환단고기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요. 11가지 주제로 살펴보는데 각 한 가지 주제가 사실 다 1~2시간 강의해야 할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언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위서론이 나오게 된 그 배경, 그 저희, 그 바탕이 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잠깐 쉬고요. 그리고 환단고기 위서론에 대한 그 쟁점이 한 6~7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과제가. 그래서 핵심되는 부분만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살펴보고 환단고기 진서론에 대해서 뭐 국내외 많은 이제 학자분들이나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뽑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거에서 핵심은 그 뒤에서 얘기하셨던 거 참 이상하죠. 예, 이 문제에 아주 많은 기운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환단고기는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 한민족의 첫 출발, 한민족의 뿌리 역사와 이 9,000년 국통 맥을 밝혀주고요. 인류 역사의 뿌리, 인류 창세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 문화의 그 원형이 좀 어렵습니다. 원형. 그 아키타이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태고 시대 사람들은 이 인류, 이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살면서 이 자연과 신과 이 우주, 인간에 대한 어떤 자연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그 원형이 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서양에서는 그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서 어느 시대에 살던 어디에 태어났던 그 문화의 아주 그 근원이 되는 그걸 모태 문화다, 시원 문화다, 뭐 근원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형 문화를 밝혀주는 그래서 인류의 그 뿌리 문화의 원전이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어렵게 영성 문화의 어떤 근원을 밝혀주는 게 환단고기다. 이렇게도 광명 문화의 원전이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환단고기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것처럼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계 상하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 환단고기의 각 그 4권의 책과 그 저자들 그리고 대중화시킨 그 공헌을 하신 엮으신 분이 개연수 선생님이시고 대중화하신 분이 이우리 선생님인데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을 잠깐 살펴보셨고요. 자, 환단고기가 나오는 과정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걸 잘 아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1000년 정도의 그 저술 과정이 있었고요. 400년 정도의 그 전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 없죠. 물론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약 100여 년 전에 4권으로 이렇게 묶었고요. 그것을 30년 준비를 해서 지금 제가 갖고 왔거든요. 아유, 무거워가지고. 이 환단고기 역주본이 30년 걸려가지고 나왔거든요. 제가 무슨 책장 사려고 갖고 나온 게 아니라요. 자, 80년대 이후 민족주의 바람도 많이 불면서 기존의 환단고기 사석 관련된 서적이 번역서가 한 19가지 정도가 나와 있었거든요. 한단고기 임승국 씨 선생이 쓴 이제 그런 것도 주로 이제 많이 접하시고 하셨을 텐데, 동서양 지구촌을 다니면서 많은 그 역사 유물, 유적, 화보 이런 것들을 싹 담았고요. 한 600~700페이지가 해제가 있고 뒤에 원문을 담아놓은 역주본이 30년이 걸려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연수 선생님은 그 밀정에게, 요즘 밀정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밀정에게 붙잡혀서 사지가 절단돼가지고 압록강에 버려졌거든요. 그것을 말없이 지켜봤던 소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윤입 선생님이세요. 극적으로 북한에서 이제 대전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대중하게 된 큰 계기가 이제 되었는데요. 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랜 시간에 전수되어지고 나온 그 희생과 그런 혈성과 그 많은 그 노력을, 희생을 우리가 헛되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1가지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핵심만이요. 자, 이거는 환단고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역주본에서 제시하는 환단고기의 핵심, 그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11가지로 지금 살짝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창세 그 역사, 문명과 우리 한민족 뿌리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는데요. 자, 대표적인 사서 이제 환단고기 삼성기 상에서는 오환건국, 우리 환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환국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삼국유사에서 이제 일본에 의해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환국, 동경대 출판한 삼국유사에는 분명히 환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석유, 옛적에 있었다 이거예요. 환국이 그 국자를 인자로 바꾸면서 우리 한민족의 그 핵심 뿌리 그 꼬갱이를 칼로 도려냈죠. 그 이만희시루가요.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세계 문명이 4대 문명의 그 근원, 동서인류 문명의 그 뿌리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환국인데요. 환국에 대해서 사서가 우리 국내에는 많이 없거든요. 이걸 증명해주는. 근데 이제 그 연방주의적인 시각으로 우리 이제 세계사와 상부사를 이렇게 연결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유라시아 전체의 이 조선, 뭐 주스, 주산, 하여튼 이런 용어들이 많이 이렇게 쓰여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유사하게도 우리 화백제도라든지 탱거리, 당군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에서 나갔다라는 거를 이제 또 이 파미리에서 시작됐다 이런 거를 아주 최근에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신화로 보정되고 있는 왜곡된 우리 이제 한국사는 참고로 이해하기 돕게 이제 목표를 준비했는데요. 환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환국이 부정되니까 뒤에 배달. 자, 어제 아까 제가 개천절 행사를 했다고 했는데 개천절 이 우리 민족이 개천한 날에 대통령이 오지 않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 유일할 거예요. 행사에. 그리고 대부분의 90% 국민들이 개천절은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우리의 생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환웅천왕께서 백두산 신시에 와서 배달국을 건국한 날이 우리 한민족의 첫 시작, 바로 배달국입니다. 배달. 개천절이에요. 개천절. 자, 배달까지는 이제 부정이 완전히 되고 당군도 신화였어요. 최근에 이제 건국했다고 한다, 이게 넘이야기 하듯이 교과서에 들어갔던 것이 건국했다 이렇게 지금 들어간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없어요. 용산박물관 하던 뭐 어디 대표적인 박물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물 몇 개 갖다 놓고 2096년간에 가장 찬란했던 우리 당군조선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준왕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들은 오늘은 약하고요. 미소로 문제로 설명을 드릴 거고, 왜냐면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는 역사 그 왜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자, 이제 이 정도만 살펴보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가기 전에 이게 한 번 더 눌러줘가지고. 자, 아무튼 이제 두 번째에서 설명이 빠졌는데, 우리 그 개인에게도 이 족보가 있잖아요. 나라에도 이 족보가 있거든요. 그걸 국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국, 배달, 장군조선이 완전히 지금 절단된, 말은 반만년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역사는 2000, 기껏해야 600년, 700년으로 세계사에서 알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핵심 알 수 있는 건요. 지금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모든 국호는 뭘 상징하죠? 광명을 상징합니다. 광명. 자, 환국, 밝은 나라, 배달도 박달에서 왔어요. 음달, 양달 할 때요. 밝은 땅, 광명이죠. 조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부여, 불, 광명. 고구려, 높이 빛나는 나라, 대진, 동방의 밝은, 발해라고 하면 안 돼요. 발해도 밝은 바다예요. 그것도 광명이죠. 아무튼 또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또 광명을 상징해요. 한인, 환웅, 당군 다 광명을 상징합니다. 해모수 광명이에요. 박역거세 광명이에요. 이성계조차도 새벽 단차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광명 문화를 회복하려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한 거죠. 자, 광명을 상징한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세 번째로 환단곡에서는 아주 핵심되는 우리 환단곡의 역사 주제입니다. 환단한. 자,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9가지가 나오는 것 중에 대부분이 또 일부는 또 한단곡이다.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한단곡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태백일사에 보면 정확히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환은 천광명이다. 단은 지광명이다. 또 환단곡이가 뭐예요? 물어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광명, 땅의 광명, 이 천지의 광명을 체험하며 살았던 우리 옛 선조들의 삶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역적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있거든요. 환단곡이. 오늘 핵심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대한민국, 한민족, 한글, 한지, 한식, 한어, 우리가 이 한에는 여러 가지 뜻이 한 20-30가지가 넘게 있어요. 김상인 교수님이 아주 그 한사상에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이기도 한데, 인광명이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그걸 태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천지 광명의 주인이다. 주인. 그렇게 이 환단고기에서 얘기하는 인간과는 아주 틀립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인간에 대한 그런 위격, 사상이 아주 깊이가 남다르죠. 자, 이 광명 사상이 있다. 자, 이 정도는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네 번째로는 환단고기에서는요, 우리 한민족의 고유신앙, 우리 선조들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랜 전통 속에서 해왔던 신앙, 문화, 그런데 신교라고 합니다. 신교의 가르침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한 영상을 잠깐 한번 소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그 해답을 제시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동북아의 창세 역사서이자 인류 상고시대의 문화경전 환단고기. 환단고기는 한문화의 원형이 신교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시계천에 도는 삼신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베풀고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신교는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과 조상, 그리고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던 한민족의 생활문화입니다. 10월 상달에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던 제천문화, 북두칠성을 생사화복의 근원으로 모셨던 칠성문화, 장승과 솥대 등이 모두 신교의 뿌리를 든 것입니다.
고조선 이전의 상고시대 이래로 우리 조상들이 받들어온 국교이자 동북아의 원형문화인 신교는 그 맥이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가 동서양 문화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동서양 문화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교는 유교, 불교, 이 서교의 기독교 문화의 원형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이 원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요. 지금의 이런 현대 문명을 이루는 그 원형이 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 시간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몇천 년 전 과거에는 이렇게 좀 미개하고 뭐 다격으로 뭐 가리고 다니는 그런 좀 떨어지는 거였다라는 그 이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예. 지금의 이 현재 자 나무를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자 지금 현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현재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원형, 그 뿌리. 그래서 나 하나 건강을 챙기려고 이 뿌리를 잘 돋돋아야죠. 하나의 나무를 이제 잘 성장시키려고 해도요. 그 원형이 되는 문화가 신규 문화였다라는 거. 그 중심에 상제님 신앙, 한당곡에서는 이제 삼신상제, 삼신일체 상제다. 줄여서 상제, 상제님께 이제 천제를 모셨던 그것이 이제 지구촌 곳곳에 나오는데요. 시간을 참 생략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지구촌 곳곳 모든 이제 피라미드의 원형이 나왔잖아요. 홍산문화에서 동일한 게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속도를 좀 내야 하는데, 자 천지인을 자 하늘과 땅과 이 인간을 삼신의 현현으로 인식하는데 좀 내용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모든 어떤 만물의 어떤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원. 어디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도라고 하던, 뭐 그걸 신이라고 하던, 뭐 하나님이라고 하던 어떤 그 근원, 그걸 뭐 일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신. 광명 속에 신이 있다. 광명 이꼴 신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환단목이 원문에서는. 어쨌든 그 일신, 그 근원 일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일신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냐? 그걸 하늘, 땅, 인간으로 드러냈다 이거예요. 셋으로. 손가락 3으로 구성되어 있죠. 머리, 몸통, 다리, 이 3으로 극대 세계나 극미 세계 이 3이에요. 3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셋으로 드러났다. 하늘과 땅과 인간. 3대 세상이 있어요. 하나 속에 셋이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우리 한민족의 사상인데, 자 그래서 이 삼신, 자 그걸 하늘광명, 땅광명, 인광명 아까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삼신을 이제 조화, 교화, 치화, 만물을 낳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교에서 이걸 천일지일, 인이라고 하지 않고 천지의 주인이기 때문에 태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환단고기는 역사 철학의 경전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상이 담겨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상이. 신이란 뭐고, 인간이란 뭐고, 이 대자연, 이 우주에 대한 그 비밀,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그 깨달음이 응축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역사서가 아닙니다. 자, 여섯 번째로요. 우리 한민족 사이에 이제 개척되어 온 과정 속에 역사 개척단이 있었거든요. 한민족을 지켜온 그 사상, 정신, 그 개척 집단이 있었어요. 그 시작이 바로 배달국 때 3,000명의 이 제세 행랑, 핵심이 되는 그 낭독. 자, 그 이 한민족 난가의 시원은 배달의 이 삼랑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강화도에만 가도 삼랑성이 있죠. 자, 그것이 이제 고조선에 와서 북자랑, 북부에 와서 천왕랑. 자, 국자랑은 천지화랑이라고도 합니다. 천지화랑. 천지화를 이렇게 꽂고 다닌다고 그래요. 무궁화인데 결국 천지화. 환화다. 이렇게 무궁화를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환단고려는. 그것이 이제 이게 조이선인 검은 옷을 입은 고구려. 자, 고려 때 이제 국선, 조선의 선비. 자, 재밌는 게요. 뭐 작년인가 저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에 방학 때 이제 읽은 책 중에 하나다고 해서 이제 많이 알려지고 되는데, 이 엠마뉴엘 페트리슈의 교수가 쓴 한국인만 보는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는데 들을 게 많아요. 네, 들을 게 많아요. 취할 게. 이분은 아주 중국, 한국, 일본 이 3국을 그 문학적으로 연구하신 분인데 이 한국의 추석을 세계화해야 한다 뭐 이런 걸 주창하기도 해요. 자,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상품화를 잘 못한다. 그래서 이분이 주창하는 건 보시는 것처럼 선비. 선비. 그래서 뭔가 학문을 자기를 잘 닦고 또 나라를 위해서 막 몸을 바치고 이런 희생. 이런 것이 그 선비. 일본 하면 사무라이, 닌자 이런 게 상품화가 돼 있잖아요. 선비 이거를 좀 드러내야 되지 이런 걸 많이 주창을 하죠. 근데 이제 방금 제가 보셨던 것처럼 이 선비 사상이 원래 쭉 내려오다가 맥이 끊겼어요. 조선시대 유교 사회잖아요. 그러다 이제 선비라는 것에서 맥을 이어오다가 이제 동학, 우리 독립운동, 요즘 독립운동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뒤에 이제 동학이 지나서 이제 지금은 이 증산도의 태을랑으로 이 삼신을 수호하고 신규 문화를 지키고 상제님을 삼신상제를 잡는 이런 그 신앙 문화가 우리 이 9,000년 역사 쭉 맥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천자 문화의 주인공, 천자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책력, 문화의 시조 이게 나오는데요. 자, 천자는요 중국 누구죠? 후한 채홍, 후한 때 그 채홍이 쓴 독단에 보면은 중국이 오히려 천자가 동이종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걸 한번 적어왔는데요. 천자는 동이종이 사용하는 호칭이다.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하기에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천자를 쓴 것은 진시황 때 우리 그 삼신오제 사상에서 삼왕오제에서 황자와 제자를 따서 황제를 그때부터 중국에서 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천재, 그래서 천자, 이 하늘의 상제님의 아들 이 천자의 근본적인 소명은 이 자연의 법칙을 드러내면서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아주 그때는 중요한 시기였죠. 그게 책력을 만드는 거. 자, 근데 이제 여기 자기 동네라는 게 산동성 그 태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석재 박사님이 설명해 주는 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죠. 산동성 태산을 가니까 아직도 이런 게 남아 있더라고요. 자기 동네. 자는 보라색. 자, 황제나 쓸 수 있는 색깔입니다. 황금색. 그래서 자금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넥타이가 지금 금색이잖아요. 옛날에 이런 거 메고 다니면 죽는 겁니다. 황제 색깔입니다. 자, 이거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황제의 기운이 동쪽에서 왔노라. 이것 말고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아니, 원장님. 이거 보는 순간 정말. 그때 옆에 다른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전 이거 너무 좋아서. 증거 아닙니까? 옛날에 한자 이렇게 읽었잖아요. 뭐 오른 이쪽으로 해석하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왔다 동쪽에서 기운이. 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이분 강의를 참 재밌게 하시는 분인데 상생방송에 와서 여러 차례 강의를 천문학적으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당고 이렇게 밝혀놓은 무수한 자료들이 신청된 자료들이 참 많거든요. 자, 이 수를 발명한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환국 때부터 이게 구전대에서 나온 게 이제 천부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1자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언제 뭐 기회가 되면 아마 또 천부경에 대한 강의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수를 제가 아까는 패러다임 바꾸라는 문제를 계속 이 시간 순환입니다. 순환. 직선관적 시간관을 버리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 또 하나의 패러다임은 이 수를 그냥 1 더하기 1은 뭐 이렇게 이 하드 수학이라고 하나? 그 개념을 좀 버리셔야 돼요. 자연의 그 질서를 이렇게 수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가지고 이 자연과 이런 신, 인간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유하면서 수로서 그걸 증명해 놓은 이게 아주 중요한 사상 철학이 담겨 있죠. 그래서 천부경 이후로 우리 배달 태우이와는 막내 아들이었던 태오복기께서 이 하도를 통해서 수가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고 하는 거를 하도를 증명을 해주고 그게 쭉 맥이 주역으로 이렇게 정역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 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근원이 되는 게 환단국이다. 우주수학의 경전이다. 이 정도만 살펴보고요.
자, 좀 전에 천문학 얘기를 했는데 천문학이 종주예요. 자, 고조선 때부터 이미 천문대를 설치하고 뭐 밀몰 사건이나 이제 오성치로 뒤에서 얘기 드릴 거예요. 별이 모였다는 걸 요즘 소프트 돌리면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거의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정도로. 자, 고인돌의 80개 별자리, 여기는 덕흥리 고분에 있는 고구려 때 28수 모양이 여기 보시면은 우리 다 가지고 계시죠. 청상열차 분야지도 뒤에 10,000원짜리 나오잖아요. 거의 그대로 일치합니다. 28수. 대단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 천문학의 종주였다는 거. 자, 이 정도 보고요. 자, 9번째입니다. 9번째. 자, 아까 제가 사전 영상으로 우리 그 경북대인가요? 이강식 그 경영학 전문 평생 경영학을 연구하신 분인데 그 환단곡에서 이 얘기하는 조직이 현대 조직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셋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근원 원형이 환단곡에 나온다는 걸 밝혀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신교의 삼신 오제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이 근원이 되는 이 삼신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는 5방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삼신 오제 사상이 5방으로 5방에서 작용을 한다는 건데 그것이 그대로 이 배달국대 운영체제를 보면은 305사 조직으로 그대로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고조선도 삼한 관경으로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자, 10번째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자, 배달과 고조선이 이 문자의 아주 반원처 근원입니다. 우리나라 문자의 종주국이에요. 절대 그 한자도 중국에서는 만든 게 아닙니다. 자, 그 근원이 되는 문자가 배달국대 환웅천왕이 신지역대에서 명한 글자 바로 녹도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천부경도 그 녹도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전술에도 내려왔죠. 자, 그래서 그거를 고조선 때 3세 가륵당군이 녹도문을 수정 보완해서 가림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 언어학자들이 이 우리 한글에 대해서 아주 참 위대한 문자고 가장 세계적인 아주 대단한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종장이 창제한 게 아니라 옛 기록에 있었던 이 가림토 38자의 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한글을 만든 거거든요. 자, 그 정도만 살펴보시고요. 자, 마지막 11번째로는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한민족의 뿌리 역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만 이 최고야. 우리 민족이 이게 아니에요. 환단고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가까운 이 중국과 이 일본, 더 나가서 전 세계의 그 뿌리 원형이 되는 그 역사와 그 문화를 갖다가 밝혀주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류의 그런 보편적인 그 문화와 그 사상, 그것을 밝혀주는 게 환단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일본뿐만 아니라 이 단군조선을 아시게 되면은 이 북방민족의 흉노나 몽골, 뭐 돌골, 투르크, 터키 이 모든 게 이 단군조선에서 파생됐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또한 환단곡입니다. 자, 이상으로 환단곡에 대한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는데 한 11가지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환단곡이 위서론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좀 속도를 내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사는 기껏해야 2600~700년이에요. 심각하죠. 세계사에서. 미국, 중국, 일본, 뭐 저 호주 교과서를 보면. 자, 일본은 2700년, 1300년인데 이걸 2배로 늘렸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은 생략을 할게요. 자, 위서론의 배경은 이제 일제 식민사관의 배경이 많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참고로 중국은 4700년 전 한족의 시조로 황제 혼원 로 뒀다가 5000년, 5500년 점점 늘려요. 그러니까 치우도 자기 조상, 태호부기도 다 자기들 조상으로 처음엔 다 신화로 여겼거든요. 이미 다 자기들 조상으로 다 둔갑을 다 시켜놨어요. 지금은 이제 홍산문화가 나온 뒤로 9000년까지. 그래서 우리 중국이 중화다, 중심이다, 세계의 중심이다, 세계의 뿌리다. 미국과의 이 문화적인 패권 싸움에서 더 나아가서 그 저희가 있거든요. 동국공정 이미 다 마무리했지만 한반도를 둘러싸고 사드네에서 지금 아주 태풍의 눈입니다. 핵심은 이제 미국과의 패권 문제가 있는데
한반도의 유사시 북한이 붕괴 시 영토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심각한 저의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이 지금 패망으로 가느냐,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심란합니다. 요즘 경주 뭐 지금 나가지고 아주 난리던데. 자, 이 핵심을 한번 살펴보면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은 왜였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망한 뒤로, 백제가 다 한민족의 이주사죠, 일본은. 670년에 이제 일본, 일출 지본의 약자입니다. 태양의 근본이다. 중국은 중화다. 우리는 대안이죠, 대안. 자, 어디가 광명사상의 광명문화의 원형이냐, 어디가 종주냐, 어디가 원조냐, 이 싸움이에요. 지금 동북아 역사전쟁의 실체는. 자, 일본은 자생 왕조사로 변색시키기 위해서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이건 뭐 강단주류에서도 인정을 해요. 그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러면서 많이 갖다 쓰고 있죠. 자, 황복사관을 배경으로 식민사관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핵심이 이거는 아셔야 돼요. 황복사관은 고대 한국의 왕을 일본 왕의 후손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황복사관. 배경을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일본에 이미 정복, 지배를 당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한국사의 부정적인 이런 거 이미 과거에 지배를 당했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지배를 당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침략하는 거야. 이렇게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식민사관의 그 논리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이 황국사관과 식민사관에서 나온 배경이고, 그 식민사관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강단주리와 지금 이 제야사 간에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두 가지가 바로 한사군과 임나일본부예요. 그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역사의 왜곡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리라고 보는데요. 자, 이 중에서 하나를 보면은, 자, 임나일본부, 아마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요즘 잘 아실 텐데요. 자, 이거 생략하고요. 아까 봤으니까. 자, 지금 무슨 사태가 지금 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냐면요. 자, 이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아주 대중적인 우리 역사 학자인데요. 자, 우리 안에 식민사관이라는 책을 통해서 임나일본부서는 허구인가,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허구인가, 허구 아니다라는 뉘앙스잖아요. 이 고려대 김영구 교수가 그대로 임나일본부서를 따르고 더 나아가서 남선 경영론, 이게 남조선을 경영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이럴 수가 있냐라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1심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고소를 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2심 갔는데 이분이 동북아 역사재단 소속의 이사예요. 근데 2심 때 어떻게 했냐? 동북아 역사재단 담당 검사 같은 라인이더라고요. 그걸로 통해서 다시 고소를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어떻게 뒤집어졌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선고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저기가 2주 전인가 진행이 이 서대문 형무소 옆에 있는 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졌거든요. 한 2번 가봤는데요. 어떻게 이제 결과가 11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건 학자적인 문제고 학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이 법에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뒤집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강단 주류들이.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이덕일 박사님이 이제 나와서 얘기한 자료 중에 하나가 거기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양반은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 백제는 일본의 기원이 아니라는 뜻으로 책을 이미 냈어요. 자, 임나일본부서는 허구인가? 근데 여기서 뭐라고 주장하냐? 야, 황당하더라고. 재판을 보고 있으니. 임나일본부는 백제가 통치를 했다. 나는 그렇게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다르다고. 실제 그러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은 뭐냐? 백제를 일본 야마토 정권이 통치했다라는 논리를 그대로 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나일본부서는 나는 일본이 만든 게 백제가 통치했다고 주장을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웃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선 경영론, 이 남조선 경영론을 그대로 일본 그 학자
그리고 이분은 모든 책의 극우파들이 사용하는 그 지도를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그 지도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본 문무성의 장학금을 받고서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던 장군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민사관이 주장하는 것은 일단 당군 고조선을 부정을 해요. 부정을. 식민국가로 출발했다고 강조를 하고요. 상고시대 뭐 다 묵살을 하고 사대주의로 인해서 독자적이고 창의성의 그런 문화는 불가능했다. 외세 침략을 강조한다든지 이게 식민사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 이 실증사학을 주장하는 거예요. 땅 파서 나와야 인정하고 믿는 그 19세기 이후에 이제 출현한 그게 이제 실증사학이 랑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현된 역사 연구 방식인데요. 유물주의예요. 과학주의. 정신문화가 없죠. 유물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정신사의 그 맥을 완전히 무시한다. 자, 일본의 우리 역사 왜곡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1910년에서 14개월 동안 20만 권을 다 불태워요. 20만 권을. 그래서 역사 사설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세뇌를 시키려면. 간행을 하고 그걸 후진 양성한 사학자들 통해서 이제 이렇게 퍼뜨리게 독립 후에도 그대로 왜곡된 걸 가르치도록 이렇게 3단으로 나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만 권을 압수를 불태웠다. 그리고 조선의 국폭, 아니 이 한 사람만 엄청난 그처럼 문고를 갖고 있는데 국가 최대 프로젝트였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왕의 명령으로. 자, 그래서 이 3인방인데요. 우리 역사 왜곡의 일본. 자, 조선사 편수회를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이제 역사를 완전히 이제 조작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로 이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국유사의 환국 국자를 인자로 이렇게 쪼아 빼므로써 환국을 부정하면 그 뒤에는 도매급으로 부정이 되기 때문에 왜 삼국유사와 삼국 사기만 남겼을까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자, 우리는 나라만 뺏긴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희생을 얘기를 하지만 800만 명의 희생을 했거든요. 역사를 읽는 중에 민족이 미래가 없다. 자, 3대 청토기였던 사이토 마코토는 중요합니다. 꼼꼼히 봐야 하는데요. 자, 선인들의 무의와 무능 악행을 들춰내서 과장을 해서 가르침으로써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지금 어린이 문화를 같이 교차가 돼요. 청소년들이 부조들을 경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고 그것이 점차 자아 혐오증으로 발전하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배움의 갈증이 심한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정에 관해서 왜곡된 지식을 얻어 경멸적 혐오증에 걸리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질 것이다. 지금 우리 현재 지금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불쌍한 어린 청소년들을 생각할 때 참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자, 삼국 이 시대의 상대 역사를 까지도 부정을 해요.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놀이인데요. 이 스다 소우키치 일제 이 식민사학 이론을 만드는 아주 중심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 제자가 이병도고요. 자, 그래서 원래는 신라는 BC 57년, 고구려는 BC 37년, 백제는 BC 18년이잖아요. 근데 신라는 17세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모랑 때 나와서 연대를 넣어요. 백제는 8세 고이왕 때부터 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 4세기 후 5세기 아까 말씀드렸던 임나일본부 있죠. 그것을 일본이 가야를 근거로 이 신라에 당도했던 그 내용이 삼국사의 기록에는 없다. 그래서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 200년간 통치했다라는 것을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의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동이전에 나오는 약 한 마한 지난 변환으로 한 78개 정도 소급으로 그냥 구성이 돼 있었다. 그때 당시에.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식민사학의 꼭두가 신호는 이제 이병도인데요. 27년도부터 그 스다소구치 밑에서 이제 우리 역사를 갖다 이제 일본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출신의 사학자, 최초의 사학자가 이병도예요. 대학 나온 사학자 출신이. 그러다 이제 이병도가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 이 당군 조선은 최태영 씨가 쓴 한국 상고사 인문을 보면은 사실이다. 이 고대사를 복원해야 한다. 이걸 이제 주류사학에서는 노망 들었다, 신나갔다 이렇게 또 매도를 하게 됐죠. 아무튼 그나마 뒤늦은 죽기 전에 이런 것을 이렇게 참 남기게 되죠. 자, 일본이 키운 이 식민사학의 후예인데요. 이 계보를 기본적인 건 아셔야 돼요. 자, 이병도 신석호로 해서 1세대로 나와서 2세대, 3세대로 내려오는데요. 여기서 핵심되는 멤버들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기백 핵심이요. 이제 노태도, 자, 조인성, 당군박사 1호라고 주창하는 이제 송호정 씨가 있는데요. 강의 안에다가 그냥 씨로 붙였어요. 김씨, 송씨, 노씨로. 차마 그 교수라는 걸 붙일 수가 없거든요.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이 해방 후에도 이게 주류 사학이 됐는데요. 식민사관과 노론사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덕일 박사님이 이제 책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을 이제 명나라 이제 배신장에서 축출을 시켰잖아요. 노론이죠. 서인이 이제 노론, 소론으로 이제 또 나뉘게 되는데, 그 이제 노론들이 계속 이제 우리 역사를 갖다 완전히 좌지우지 해오고 있는 그 식민사관과 지금 노론사관이 이렇게 융합이 됐다. 이걸 이제 지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모든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 조사편찬위원회 이런 게 지금 다 뭐 아시다시피 다 차지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영상은 생략하고요. 식민사학과 이 강단 주류를 비판하는 도서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덕일 박사 쓰는 거 말고도 이 식민사학의 실체, 강단주의 비판하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 몇 가지 아까 언급이 됐던, 자, 이기백부터 잠깐 보면요. 자, 이스턴 바바리안으로 번역을 했어요. 네. 이기백이라는 분, 지금 고인이 됐지만, 바바리안이 뭔지 아시죠? 오랑캐, 동쪽 오랑캐다. 아주 그걸 한국사 실록에다가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10월부터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이 강단 주류들이 이거 안 되겠다. 환단국에 막 열풍이고 환단국의 콘서트가 상생방송 통해서 나가고 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속았다, 사기당했다,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자, 이런 붐이 막 일어나니까 작년 말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시민강좌를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3월부터 6월까지. 지금은 하반기 시민강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뭔가 이렇게 위급함을 이제 느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 거기에 이제 시간 관계상 핵심만 잠깐 살펴보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노태돈 씨입니다. 이 서울대 사학과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 양반의 핵심은 이제 고조선 중심 이동설을 아주 주창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아주 저는 진짜 강의가 그대로 가져온 여기 녹취한 거거든요. 식민사학이라는 것은 한사군 재평양설을 식민통치 목적으로 주장하는 거다.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식민사학이 아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잘 쓰는 수법이에요. 그리고 고조선의 중심이 처음에 요동에 있다가 현재 평양으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노태돈. 자, 그 노태돈의 제 밑에 후예가 바로 이 조인성인데요. 경희대입니다. 이분은 경희대. 대학도 잘 알고 계세요. 자, 한사군 재평양설을 아주 신봉을 하는데요. 이분은 논리가 이거예요. 이건 참고로 어떤 논리를 잘 핀지 잘 아셔야 돼요. 자, 이성계판, 아니 조선시대 이 학자들도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다. 우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주장해.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그리고 참 이걸 참 한일 고대사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우위가 있었음에도 이거를 자꾸 주장하면 일본과 친선교를 할 수 없다.
왜 그걸 굳이 막 그렇게 하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몇 가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거에 대한 반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체사관의 유학자, 조선시대입니다. 유학자들 견해는 없고 마치 소중한 유학자들 사가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는. 성호 이이나 이런 박준희, 요동 등을 이 한사군이 요동에 있었다는 걸 주창한 그 학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수산 이종희 선생님은 황국과 신시 시대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신채호를 비판을 하면서도 갖다 쓸 때는 또 갖다 써요. 양비론을 호도하면서도 같이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고요. 정작 이 누구야 조 씨도 단군조사 실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믿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2330 BC 2330 서기전에 있던 것을 봅니다. 자, 이분은 참 심각한데요. 교원대입니다. 교원대 뭐 하는지 아시죠? 도사들 길러내는 곳이 양성소예요. 자, 중국 영나라 장성이 북한까지 왔다고 주창을 해요. 참 이 책 제목 자체도 참 단군 만들어진 신화, 이거 정말 이거 천벌을 받아야 하는데, 자,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 이 역사를 모조리 중국 역사로 가져가고 있다는 그 동북공정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대로 연나라 장성이 북한까지 와 있었다라고 주창을 해요. 그리고 단군과 고조선이 근대 와서나 우리 의식에 자리 잡힌 거고, 신화로 봐야지 역사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걸 주창을 합니다. 자료가 빈곤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중국 사료나 이런 데서 우리에게 불리한 축소 왜곡된 사료만 끌어다가 얘기를 해요. 식미상한 틀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연나라 장성이라고 본 이 요동지역 성도 돌로 만들어 있어요. 우리나라 고유의 성, 대준법, 동이족 계열의 성인데 중국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이런 것도 주창을 하고, 고조선이 6, 700년 전소가다 한 나라에다 망하고 한 나라 식민 통치를 400년간 받았다. 아니 삼국유사에는 위서를 인용해가지고 뭐예요? 2000년 이상 존속한 나라로 단군조선이 있었다라고 이게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환단고기를 이 부정하고 매도하는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그 언어 쓰는 글 기운이 있잖아요. 그 아주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착하지 못하신 분 같아요. 자, 만들어진 한국사의 소설가인데요. 자, 이 사람도 와가지고 얘기를 이제 이 민족사 이런 이걸 주창한 사람들을 완전히 무슨 뭐 환파 뭐 완전히 그렇게 악질적인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유립 씨가 직접 쓴 환단 휘기에서 인용하는 환단고기 내용이 환단고기와 다르니까 위선하다 이거 결정적인 증거다. 그리고 뭐 박찬범 교수 이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천문학으로 증명된 그런 것도 그 단기가 시작되는 것이 다 다른데 개국연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2333년 그 기준으로만 했다. 여러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규원사화도 위서라고 규정해.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는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70몇 년도에 그 원본이 발견이 됐어요. 규원사화가 70년대 아니 70년대는 아니고 그 이후에 그때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강단주리 에서는 아까 봤던 그 이기백 그리고 조인성 그런 양반들이 이 규원사화는 완전히 위서라고 주창을 했었거든요. 70년대 말에. 근데 이게 실제 원본이 나왔어요. 박물관에 있어요. 검색에도 다 나오고요. 아무튼 이문영이는 소설가 출신이면서 이 서양 이론에 완전히 맹목적이에요. 아프리카 기원서를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것도 계속 주창하고 있고, 자,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환단 휘기 이유립 선생님이 쓴 그것은 자서 또는 집회하는 과정에서 환단고기 내용을 다른 사료랑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관적 평가로 됐기 때문에 환단고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이제 무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천문학적으로 문제 제기된 문제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
전문적으로 실증적으로 밝혀냈었거든요. 자, 더 황당무계한 사람은 바로 이 양반입니다. 이분은 서강대 전 총장까지를 지냈어요. 단군, 뭐 단일민족 다 허구다. 신라가 한국의 기원이다. 이 이종옥 서강대입니다. 서강대 전 총장. 단군이 민족에 실현한 건 만들어진 이야기다. 떨쳐버릴 때가 됐다. 신라가 사만 통합을 이루면서 한민족 무대가 한반도로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쪼그라들었다는 그 잘못된 역사의식을 떨치자. 이걸 주창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또 안타까운 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 그래도 우리 한국 문화라든지 제 책에서 많이 인용을 했어요. 이분 참 대단한 우리 한국 사상에서는 존경할 만한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향신문에 몇 년 전에 이제 그 시리즈로 이렇게 냈었거든요. 책 중에. 근데 제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일면에 나왔었거든요. 조그만한데 그걸 묶어서 책을 냈더라고요. 자, 김보식의 삼국사기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쓴 엘리트 계층의 역사라면 이 말도 참 기본 상식, 어느 정도 역사 상식이 있다면 그 중국 사대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신라 중심으로 기술한 이 삼국사기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쓴 엘리트 계층의 역사다. 단군 신화는 곰이 사람이 된 이야기다. 전 여기서 그냥 손 들었습니다. 야, 이 무서운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갑 속에 있는 그 참 대단한 우리 철인, 그 율곡 이희, 율곡전서라든지 태황, 이퇴계, 이황을 퇴계전서라든지 보면은 지금 다 부정하잖아요. 이제 인정 안 한 기자조선. 아, 우리 기자께서 우리에 오셔서 글을 내려주시고 우리같이 무지만 웅매한 우리 조선인들을 깨우쳐 주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 심지어 정의하고 이 역사에 이게 참 무섭잖아요. 역사의 평가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위서 논쟁의 시작은 76년도에 환단국이 초간본이 분실되면서 이게 발생이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도 썼지만 그 이유리 선생님 백내장수에서 5일간 집을 비운 사이에 집주인이 그냥 완전히 싹 도망간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때 초간본이 사라졌는데 다행히 이 오형기 선생님이 쓴 이제 필사본 이 입고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수가 이제 되어져 왔죠. 그 뒤에 77년도에 이건 환단국의 내용은 아니지만 위서논이라는 게 논쟁이 된 발단이 여기에요. 월간중국 9월에 위서 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규원사와 부계노인의 규원사가 위서가 아닐까하는 의문점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위서론의 그런 계기가 이제 발달이 되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서론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강단 주류 사학자들인데요. 제대로 된 유적지 답사조차도 안 하고 그 용어나 문구,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환단고기를 외도하고 부정을 하는가. 중국, 일본 지금 동서지구촌 답사를 다녀보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환단고기를 부정하고 매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환단고기 책 제목 훔쳐쳐도 알지는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자, 단 한 번도 깊이 있게 읽어보지 못하고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이 동북아에 대한 어떤 고전에 대한 기본 지식, 또 이 신교, 또 우주론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기득권. 그래서 이덕일 선생님은 카르텔을 형성했다. 담합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지났는데 첫 시간에 그 식민 이 사관, 그 이후 이제 강단 주류사의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아까 쉬기 전에 원래 보려고 했던 영상을 잠깐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 해방을 어떻게 해서 이게 주류사학이 되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덕일 소장님께서 했던 강의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 잠깐 한번 시사. 그러니까 일제 식민사관만 있는 게 아니라
일제 국어학도 또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한 번도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법학, 음악, 미술 조금 공부해보면 전부 다 일제 저 통치에 다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한 번도 종합적으로 해방 이후에 67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한 적이 없는데 이걸 연구 검토해가지고 일제시대라고 100% 다 나쁘진 않겠죠. 우리가 받아들일 점이 있으면 계승을 하고 버릴 점이 있으면 철저하게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사 관련 국가기구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흉민사학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제가 낸 세금,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흉민사학 하려면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자민당 돈을 받아갖고 하라는 거예요. 박수를 한번 나야지 않아요? 일본에 가서 일본 구급파 돈을 받고 중국에 가서 중국 패권주의에 돈을 받아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돈을 받아갖고 흉민사학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느냐. 이제는 이 구조를 해체하고 판을 전면적으로 새로 짤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국가교과서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제가 아까 드린 저 관점에서 다시 써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국사 하면은 암기 과목이죠. 말이 됩니까? 국사가 암기 과목인지? 국사는 암기 과목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 관점으로 국사교과서를 새로 쓰면은 학생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국사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국가교과서를 다시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국가 관련 시험에서는 국가 과목을 필수로 하고 그 다음에 각 기업체에는 자율적인 권고사항으로 국가 과목을 필수화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면은 대한민국 기업인들 중에 애국자들 많습니다. 다 기본적인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시험과 기업시험에 이것이 다 필수로 되면은 우리 국민들의 역사 인식이 획기적으로 다 바뀌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21세기에 이 순국 선열들의 그 피와 한을 이제는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21세기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사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한단고기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제가 무슨 정부를 옹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인용을 했다 이거예요. 자, 이 연세대입니다.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회장을 뺐어요. 자, 고려 말의 대학자라고 한 이함은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들어가요. 자, 환갑을 넘긴 나이에 홍건적 토벌의 책임자가 되어서는 겁이 많다 후에 교체된 적이 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나라는 형과, 이걸 단골 메뉴로 자주 잘 썼어요. 2000년대 초부터. 형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으니 형을 잃고 혼이 보존될 수 있겠는가 하는 구절은 이걸 많이 주창한 교수 하나가 이제 현 카톨릭대 이송근 씨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문장을 한국 통사, 아까 영상으로 잠깐 봤지만 이 박은식 선생님이 쓰신 한국 통사를 따왔으니까 이게 무슨 저기 근대 나온 그거지 사설화고 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핵심은. 자, 행촌 이하영 선생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 자세히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여섯 임금을 모신 그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위치에 계셨고요. 이분에 대한 기록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고려사 열전에 오를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고 25세 충렬할 이 고성 이씨 이후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지난 시간에 뭐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니까요. 이분의 그 조부도 여기 나온 것처럼 태백일사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이 환단 사상에 아주 관통을 했던 분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손자가 행촌 이양 선생님이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되는 한국 통사인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내용을 잘 제대로 아셔야 돼요. 자, 원문을 볼게요. 박은식 선생님 쓴 한국 통사 서문을 보면요. 자, 고인 운 이게 나와요. 자,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인용을 하거든요. 그럼 환단고기가 이걸 인용한 겁니까? 박은식 선생님의 환단고기 인용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논리거든요. 이 강남주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 논법이요. 자, 그래서 6가지로 크게 정리를 했어요. 핵심 부분을. 첫 번째 사서조작, 두 번째 지명, 인명 문제입니다. 근대술어, 이게 참. 자, 네 번째 다른 사서 영향 표절. 그 다음에 이 각 역사서의 이제 저자, 그 다음에 이 환단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먼저 사서조작에 대한 문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개연소가 수한계시 족보에 나오지 않는다. 가공인물이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하기 위한 부정으로 쓰고 있는데, 수한계시 종친에 의하면 이 북한 출신 종친 중 족보에 누락된 사람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여기 뭐 연세기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유령인물로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역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단편적 사실로 진실을 왜곡하는, 이게 아주 잘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개연소 선생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이미 해동 인물지라든지 여러 사서에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증명하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원본이 없다. 이게 가장 아킬레스죠. 좀 안타까운 문제인데, 따라서 79년도에 그 지어진 책이다. 자,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요. 개연수 선생님이 11년도에 홍범도 오동진의 그 자금 지원을 받아서요. 이 태백일사와 다른 네권 사설을 이제 묶어서 간행한 이제 초간본인데요. 다행히 그 49년도에 이 오형기가 필사한 오형기 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79년도에 이 필사본을 조병윤이 영인 발간한 이 광호이해 사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3년도에 이유립 선생님이 이 오형기 필사본을 교정을 해서 나온 게 배달의숙본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배달의숙본이고 광호이해 사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올바른 이 자세라면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꼼꼼히 보면서 뭔가 미스나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 모든 걸 다 부정을 해야 하거든요. 지어낸 거라고 한다면 그게 타당합니까? 자, 사서조작 문제 하나만 더 보면요. 자, 76년도에 자유에 연재된 그걸 합해서 편집한 게 환단곡이므로 환단곡이 최근 이유립이 그 저술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립 선생님은 먼저 이 초간본을 갖고 있어. 그걸 양종현 선생님도 그 증언을 해줘요. 그 이유립 선생님이 제자였던. 그 책의 내용을 이 자유지에 나누어서 게재한 것이지, 책이 있었고 그걸 자유지에 게재한 건데, 잘 보세요. 웃기잖아요, 말이. 자유지에 게재한 것은 그걸 가지고 그걸 편집한 게 환단곡이다. 이렇게 뒤집는다라는 거죠. 뒤집는다. 읽을 가치도 있는데, 자, 이게 참 재밌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 세수에서 눈 씻고 딱 보면은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런 데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1915년 충주에서 불상이 발견되기 전에는 장수왕 연호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아니, 근데 어떻게 환단곡에 건응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게 그러니까 1915년에 쓰여졌다. 이후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부정을 위해서 15년에 나온 걸 기준으로
어떻게 환단고에 나올 수 있어? 이거예요. 아니 환단고에 나왔으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라는 거 이렇게 가야지. 유물의 발견으로 그 기록된 역사가 입증된 거지. 오히려 환단고기의 그 신뢰성을 높여주는 결과를 이해되시죠? 그리고 역사 기록의 이 진실, 이 건흥이라고 환단고기에서 그 연호가 나와요. 근데 이 충주에서 이 발견된 불상에 그게 새겨져 있다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더 들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건 생략하고요. 자, 다음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영계소문 조부의 이름이 또 환단고기에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좀 전에 얘기한 논리로 아니 23년도에 중국 낭양에서 그 천남생 묘지를 통해서 영계소문의 그 할아버지 자유 이름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어떻게 그게 환단고기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위서다 이거예요. 자, 그런 논리라면 만약에 그 논리를 맞춘다면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만 71년도에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백제무령왕의 휘가 3화이고 5월에 붕했다라는 기록이 이 삼국사기에 나와요. 근데 71년도 공주에서 이 문영왕 등의 지석에 이 내용하고 동일한 기록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인가요? 그러면 이 삼국사기 백제본기가 71년도 이후에 쓰여진 거라고 해야 합니까? 자, 그 정도 보고요. 자, 지명, 인명 문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영고탑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비슷해요. 청나라 시조 그 전설에 등장하는 관련 있는 지명이다. 지명으로 이제 여기서 위서론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청나라 이후에 꾸며진 위서다. 이걸 그 아까 보셨던 그 조인성 씨가 그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영고탑은 지명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영안의 옛 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미 청나라 이전에 여러 기록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 모양의 이게 탑이다 이거예요. 당구시대 때 있었던. 그리고 특히나 이 중국 문헌이 이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 여기 보면은 청나라 이전에 영고대 또는 영고탑이라는 명칭이 나오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영고탑은 이제 부의 영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를 모시고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데 그거를 청나라 이후에 쓰여진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만주 원류고에서는요 명실록을 인용해서 명나라 초기에 영고탑로가 있었다고 이렇게 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영고탑 이 명칭이 많이 바뀌었는데 명나라 초기 이전에 이미 중요한 건 사용을 했다라는 거를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핵심인데 중요한 건데 영고탑이라는 건 이거는 상제님께 이게 천재를 올린 그런 영고터 그렇게 이제 봐야 한다라는 게 그거에 대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그 99년도에 역사 스페셜의 그 환단고기에 대해서 아까 나왔잖아요. 그때는 이 문제만 언급을 해요. 그 사회자가 유인철 씨로. 그래서 이 강단사랑에서는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대소가 나온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론이나 지금 그건 안 나와요.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니 균형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이게 30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듣기에 이게 1년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어요. 이게 지금 나온 게 2012년대 중순인데 1년 더 늦게 나왔어요. 왜냐? 이 역주하신 분께서 이제 밝혀주신 건데 그동안에 뭐 환바다 뭐다 이 환단고기를 얘기하는 사람 완전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생문화 연구소가 또 있거든요. 그 많은 이
학자들을 보고 강단주류학에서 만든 그동안에 나온 도서, 서적들을 모두 다 수거를 하고 논문 뭐 이런 것들 다 수거를 해서 연구를 해라 해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여기 다 담았어요. 다 담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국가, 문화, 평등, 자유, 헌법, 인류, 세계 만방. 근데 이건 이미 고전에 살펴볼 수 있거든요. 부정을 전제로 해서 그거를 삐뚤어진 역사의식으로 한단곡을 대하고 있는데 눌러줘가지고 뒤로 자,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래서 자, 시간 관계상 이 역주물이 다 그걸 실었어요. 그래서 자유, 평등, 이것은 이미 2000년 전, 3000년 전에 뭐 금강경이나 이런 위진남북적이 뭐 응원경이나 이런 주요 개사전에 이미 국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거 이상답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끔 환단고기를 홍보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하면은 중학생도 누구도 와가지고 위소 다음에 완전히 그 취급을 합니다.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위소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좀비가 됐어요. 저는 요즘 그 좀비 표현을 잘 쓰는데 요즘 좀비 문화 영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본인도 모르게. 이걸 치유하는 게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우리 역사 문화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여기 오늘 오신 분들과 저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위소론 네 번째요. 다른 사서의 영향과 표절을 했다. 자, 환단고 조선 삼구사 담제 신채우 선생님이 삼조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환단고에 삼조선 나오죠. 아니, 근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제가 소개했지만 환단고에 무슨 삼조선 얘기만 나오니까 이 삼에 대한 게 이 삼신과 칠성이 우리 문화, 한국 문화의 아주 원형 문화 코드고 이 삼조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삼신,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삼한, 우리 인간에게는 삼진.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교 문화와 이 우주 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안목을 갖고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호태양 비문에도 보면요, 이 17세 손이 이 광개토태왕이다라는 기록에 대해서 환단국의 해석은 이 조선 상고사에 똑같이 나오지만 더 이 구체적으로 설득력을 갖춘 내용으로 전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건 넘어가고요.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삼신 삼한. 자, 그 다음에 자주 쓰는 논리가 바로 또 이거예요. 아니, 당군세계의 삼신일체? 그거 기독교 삼위일체 이걸 그대로 못단 거다. 내가 찾았어 이거. 약간요. 이분 말뿐만 아니에요. 아니, 이 삼위일체하고 이 삼신일체, 물론 이제 여기 너무나도 동서 신관을 통합 융합을 해가지고 이게 정리하기 때문에 쉬운 주제는 아닌데, 아니 삼위일체하고 본질은 같으나 이 작용, 이 위는 다 다르다. 이 삼위일체의 개념하고는 완전 이게 차원이 다르거든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자, 다시 여기를 보면요. 자, 삼신일체 상제는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하면요. 자, 이 무형의 조물주 하나님, 그걸 삼신이라고 그래요. 네, 삼신.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신 개념이죠. 무형이에요. 그걸 삼신이라고 해요. 우리 음양이에요, 음양. 근데 유형적인 하나님이 삼신 상제님이 계시다. 이 삼신과 하나 돼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동방 땅에 살아온 우리 백성들은 삼신 상제 상제님이라 불러왔거든요. 체화용어로 이 원신과 이 주신, 좀 어렵습니다. 체화용어로 그렇게. 그래서 그게 작용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신, 셋으로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런 참 아주 고도의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데 이걸 무슨 기독교에서 그런 삼위일체랑 연관을 시키기도 하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판단고기를 구성하는 각 역사서들 있잖아요. 그 저자 문제인데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자, 이 동국여제 승남의 아남, 원로, 동중 이 세 사람이 수양산성을 쌓았다 기록이 있다. 자, 삼성이 상을 아남로, 그리고 원동중이라고 하잖아요. 삼성이 하를 원동중. 근데 아남, 이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아남, 원로, 동중 이 세 사람이 썼다고 한다. 근데 무슨 이 삼성기 저자를 두 사람이라고 하냐? 자, 그럴싸하죠. 근데 이거 하나로 끝나거든요. 세조실록은 이 동국여지 승남보다도 70년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아니 그걸 인용했다는 건 완전히 상식 밖에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것만 보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내용이 많아서요. 자, 그 다음에 당군세리 서문에 이제 행촌 이암 선생님이 자신이 살던 당대를 아조, 돈조, 아국으로 표현하지를 않았다. 아니 고려라는 국호로 칭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고려보다 더 후대에 지어진 책이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행촌 이암 선생님께서 고려라고 쓴 이유는 그의 사상이 이 신교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도 쓰기도 했고요. 몽고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당하게 우리의 국호 고려를 쓰고 그 원을 몽고라고 이제 불렀던 거거든요. 왜냐면 또 조선시대 도교 이 서적인 청학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조, 본조 뭐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선으로서 우리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 왕조의 우리 고유 사서들이요. 자, 네 번째로 우리 환당고의 진서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없어지거나 불살라지거나 원본이 전해지지 않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상고 열국 시대에 나오게 된 이게 사서들이고 저 아래쪽에 지금 삼성기가 보이죠. 원본이 전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남북국 고려 시대만 봐도 필사본만 이렇게 전해지는 경우가 있고 원본은 이제 전하지 않고 소실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소실이.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삼성기, 당군세기, 북부역이 가서 이 고려 시대에 나온 것도 판단고기로 참 기적적으로 합본만 돼서 그게 전해지만 원본이 전하지 않는 게 이제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그 배경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자, 세조 3년에요. 세조실록과 이 예종실록 등에서 여기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고조선 비사, 삼성기, 삼성밀기, 표운, 조대기, 대변설 이런 것들이 실제 서적을 금서로 지정해서 이걸 몰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분위기에서는 닉자 처참, 은닉하는 자는 무조건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잘 아셔야죠.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를 않고 또 일본에 그 20만 권 이상 다 가져가고 5만 권을 일본 황실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매도하고 하는 것은 학자적인 입장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수서령 이후에 이 이맥 선생님께서 이 태백일사 비밀리에 내려온 이 사설을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었죠. 그 금서들. 그걸 통해서 태백일사가 판단고기사만 한 60, 70% 이상을 차지해요.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이덕일 소장도 강단 주류 사학자들에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로 충분한 검토 끝에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분적인 거 일부를 이렇게 따가지고 작구에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매어가지고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굳이 전해진 책을 조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윤명철 교수님도 이 환단고기가 전해주는 그런 역기능과 이런 순기능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셨던 이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지대 이 박석재 박사님도 환단고기는 이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용어로 비유한다면 이건 여의주다. 아주 멋진 표현 같아요. 그렇게 또 환단고기 추천사를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자, 이 박찬범 교수가 처음으로 이제 이 천문 현상을 가지고 우리 상고 시대에 있었던 천문 현상을 이게 이제 봤죠. 이야, 이제 현대과학의 기술로 우리 상고사에 그걸 실증적으로 밝혀주는구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이 단기고사에 이런 기록된 일식 이런 것들을 특히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는데요. 잠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여주죠. 역사학계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 부분까지 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그 이유를 좀 밝혔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천문 기록 속엔 과연 어떤 역사 해석의 열쇠들이 담겨 있을까? 저자 박찬범은 단군 조선의 실체를 고서에 실린 천문 기록에서 찾는다. 그 기록의 사실 여부를 추적하는 과정이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에 자세히 드러난다. 저자는 먼저 위서 논란이 뜨거웠던 한단고기와 단기고사에 실린 천문 기록의 과학적 검증을 시도한다. 그 중에서 저자는 기원전 1733년에 일어난 오행성 결집 기록에 주목했다. 오행성 결집이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금성, 목성, 토성, 수성, 화성이 250년에 한 번꼴로 일직선에 가깝게 늘어서는 현상이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서 육안으로 관측된 오행성 결집 현상 역시 고서의 천문 기록과 같은 형태로 일어난 것이다. 저자는 컴퓨터를 통해 수천 년 전의 밤하늘을 재현해냈다. 컴퓨터 추적 결과 저자는 오행성 결집 현상이 기원전 1733년에 일어났다는 천문 기록보다 1년 먼저 실제로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살았던 누군가가 하늘의 변화를 꾸준히 관측하고 기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오성이 무성에 모였다라는 걸 오성 취루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밝혀주고 있고요. 이제 이분의 책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썰물 기록이 사서에 임의로 그게 삽입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확률은 0.004%다. 오성치로 그걸 밝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천문학자, 학자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조수현상과 일식현상도 아주 우리나라 뛰어났어요. 아주 천문학적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을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그 천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세계 환단학회에서 또 나온 것 중에 하나, 이 남창희 교수, 인하대 융합고고학 교수인데요. 자, 단군 세계 기록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무자 5년에 원공패전, 원공패전. 자, 구멍이 뚫린, 이 둥근 구멍이 뚫린 이 조개 모양 화폐를 주조했다. 이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준 게 바로 이 카오리 조개입니다. 이 카오리 조개. 이거는 중국, 재밌는 거죠. 이제 이 조개 화폐 발굴로 이게 증명이 됐다는 것도 그렇고, 이 지금 카오리 조개 같은 경우는 87년대 이후에 이제 이게 밝혀졌는데요.
난류에 주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이 중국 동남해안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거는 이 바레만이라든지 이 한반도 땅에 당시 이제 단군조선이 거의 뭐라고 해야 하나? 지금의 이 통화를 이렇게 이걸로 다루는 게 이제 미국에 주로 거의 이제 통제를 하잖아요. 그때는 단군조선이 카우리 조개를 화폐로 활용했다라는 것이 다각도로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륙, 해양 여기까지를 다양하게 학자들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조개 화폐를 본 게 아니라. 그리고 화자를 보면 그게 조개패가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이 조개 모양의 구멍을 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세계 환단 학회가요, 재밌는 게 거의 한 8, 90명의 전국의 이 각 분야, 거의 한 20, 30개 분야의 그 교수님들이, 학자들이 학술적인 차원에서 환단 학회가 출범이 됐어요. 2, 3년 전에. 출범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올해 회장님이 됐죠. 이홍범 박사님이. 자, 최근에요. 주류 사학자 중에 바람 중에 하나 이제 젊은 강단주류 학자들 막 내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 얘기하는 논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부하고 이렇게 얽어가지고 싸잡아서 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무슨 민족 역사 파쇼진, 이게 제국주의 논리, 그러니까 국수주의보다 더 이상한 그런 논리를 막 피고 있거든요. 무슨 민족을 요즘 이 세계화 시대에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다문화 시대에 무슨 왜 우리가 그러면 일본, 독일 그런 제국주의밖에 되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 이거라고 계속 주창을 하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비판을 해서 젊은 학자들 내세우는데, 왜 우리가 이 민족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왜 환단고기를 제대로 밝히고 알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 그 부분에서 잘 정리해 주는 것 같아서 이 오바마 대통령 명예장관, 한국인 유일한 이 오바마 퀴즈 캐비넷 이홍범 박사님이 아시아 이상비라는 책을 썼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기술된 역사가 아니라, 자, 우리는 이미 일제 36년 남북 분단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지금의 우리나라를 있도록 해주신 지금 60대, 70대 그런 분이 지금 여기 자리에도 같이 함께 하고 계시지만요. 그런 분들의 희생,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앞만 보고 달려왔죠. 이제는 이제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먹고 살만하고 힘들지만 정체성, 우리 정체성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움직임이 보여요. 지구촌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지만 뭐 엉덩이 흔들고 춤추는 게 그게 우리 뭐 한국 문화 다 대변하고 있습니까?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의 문화와 역사와 종교와 사상과 이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을 넘어서 지구의 앞으로 그 위대한 대한민국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뿌리 역사와 문화의 원형을 밝혀주는 환단고기가 되던 제2의 어떤 뭐 다른 게 되더라도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제대로 깨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특히나 이 유엔 푸친 러시아 사학자의 고인이 됐죠. 최근에도 러시아에 가서 환단고기 콘서트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도대체 이상한 나라다 이 한국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조선은 1000년간 중국 지배를 받지 않은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한사군은 현재 한국 국경 밖에 있습니다. 동북아 고대사에서 한군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만큼 한군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째서 그처럼 중요한 고대사를 부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하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다. 아까 서두에 그 역사 스페셜에 나왔던 그 사회자였던 유인촌 씨가 참 이상한 일이죠.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쩌다 우리나라 이렇게 됐는가. 이념 투쟁, 무슨 보수다, 무슨 진보다, 무슨 뭐 노동 문제도 뭐 이 사회의 모든 문제, 그걸 행촌 이암 선생님께서는 당군세기 서문에 막급어 사학하고 막급어 이 사학, 이 모든 문제를 바로 세우는 데는 역사만이 모든 걸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환자예요. 피해자죠. 그런 좀 종합적인, 통합적인 마음으로 살펴야 한다고 봐요.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단고기가 어떤 편협된, 우리 꼼꼼히 정말 치밀하게 읽어보시면 편협된 사상과 문화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구촌은 하나였고 하나의 형제였고 하나의 그런 큰 사상을 가졌다. 홍익인간, 대한이다. 구한 일통,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아시아 이상주의 쓰신 이용범 박사님도 이 홍익인간이야말로 단순히 그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연과 인간, 지금 서구 문화의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자연을 파괴하고 부수고,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정신과 상생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철학. 어떻게 2096년 단군조선, 조선 500년도 참 대단하지만 배달국 1565년, 환국 3301년, 어떻게 몇천 년의 역사를 이 한국이나 대한민국은 어떻게 그런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는가? 그 바탕의 사상 철학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놀라움을 이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갖고 있거든요. 오바마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앞으로 과거의 역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우리 미래의 새로운 문명, 아주 희망차고 밝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9번 왔는데 앞으로 10번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단순 남북통일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바탕이 되는 사상과 역사적인 배경, 철학, 문화 정신이 이 환단곡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 문화 역사를 모르고 앞으로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주류 강단 사학자들은 아까 그 역주하신 분이 그 서울 북 콘서트에서 아까 얘기하시는 메시지 뒷부분이 아까 잘렸는데 잘못 눌러져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사실 우리 다 같은 동포예요. 동포다.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하나 된 마음으로 이거를 제대로 이식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엉터리 논리나 이런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식민사기 완전히 대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마음을 좀 돌려서 제대로 된 이 환단고 연구에 동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Death of the Past, 이 과거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과거의 이 착취 구성에 대한 해방선, 이 과거의 종말이다. 그러니까 이 왜곡된 이 과거의 역사, 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바로 잡힐 때 비로소 오늘의 현실과 인간 문제를 바르게 보고 더 나아가서 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건설할 수가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제대로. 그냥 뭐 넘는 이야기 하듯 이렇게 아실 게 아니라요.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다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손주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전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역주분이 이게 9가지가 나온 거예요. 9가지. 어린이판, 청소년판까지, 암송년까지 나오고. 이거 뭐 4만 얼마밖에 안 돼요.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 되거든요. 아니 9,000년 역사 문화를 이게 30년을 걸려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거 뭐 라면 받침으로 쓰셔도 안 되고 뭐 베개로 쓰셔도 안 됩니다.
바보같이 이거는 평생 정말 흰천 깔고 이렇게 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소론 핵심만 잠깐 살펴봤는데 이 위소론에 대한 이 바이러스의 해독제 그건 오직 이 백신은 한탄국이다. 그리고 사필 규정 역사는 정의를 향해 나아간다. 어제 개천절 행사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문구 중에 하나가요. 100톤의 생각보다는 1g의 행동이 필요하다.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강당주류 사학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고대사 시민강좌를 통해서 우리의 신형제 자매들을 잘못된 길로 이렇게 왜곡시키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강좌라는 것을 내걸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인가 저희 이화에 대해서는 아까 그 하일성은 저기죠. 하일식 교수, 하일식 노태돈 이런 양반들이 2대에 모여가지고 학술대회를 해요. 고대사, 상부사 학술대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한다는 결론이 아까 살펴보셨던 것처럼 우리 역사는 다 심하고 잘못했구나. 그거를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행동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